공대안이 큰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소식이 들려온 순간 이희경의 마음은 이미 돌아갈 곳을 정해버렸다. 양씨 집안도 공씨 집안도 솔직히 말해서 모두 지쳐 있었다. 민용길과 이경을 욕하고 붙잡고 흔들고 따지고 벌주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봤자 남는 건 사람들 마음속에 더 깊은 상처뿐이었다. 양동숙도 공대안도 나선도 한성미도 양동익도 차세리도 양선출도 모두 한 번쯤은 같은 말을 했었다. 이 판 이제 끝내자. 누군가는 복수를 원했고 누군가는 통쾌한 결말을 원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지막 결론은 하나였다. 이혼해주자. 그래. 해줘. 우리도 더는 그 인간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 그날의 이혼은 이상했다. 마치 누군가를 풀어주는 것 같았다. 양동숙은 이미 민용길과 합의를 끝낸 상태였다. 하지만 민용길은 합의서를 들고서도 마지막까지 비열하게 굴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양동숙의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지우를 지키려면 민용길 같은 사람을 더는 곁에 둘 수 없다는 걸 너무도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이다. 공대안 역시 마찬가지였다. 난 이희경을 사랑한 적 없어. 그 말을 들은 순간 공대안의 마음은 이미 텅 비어버렸다. 그래서 공대안은 울면서도 담담하게 말했다. 이혼하자. 공정아는 그런 동생을 끌어안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선 역시 마찬가지였다. 기다리는 사람은 평생 기다린다.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 기다림이 얼마나 처절하게 이용당했는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성민은 분노보다 수치심이 더 컸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자신이 정작 가족의 상처 앞에서는 자존심과 통제로만 버텨왔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래서 두 집안은 더 이상 싸우지 않았다. 대신 완전히 잘라냈다. 우리 가족에선 끝이야. 다시는 오지 마. 그 인간들 이름도 이제 입 밖에 꺼내지 마. 그렇게 민용길과 이경은 쫓겨난 것이 아니라 마치 스스로 떠난 것처럼 정리됐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사자들은 그 포장을 진짜로 믿었다. 사람들이 욕을 하든 말든 둘은 오히려 해방된 것처럼 생각했다. 이제 우리만의 세상이야. 그리고 두 사람은 강화도로 떠났다. 그곳에서 정말로 신혼놀이를 시작했다. 이희경이 말했다. 돈은 제가 벌게요. 제가 벌어서 살면 되죠. 그 말은 책임감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죄책감을 덮기 위한 선택이었다. 민용길의 눈이 번쩍 뜨였다. 민용길은 원래 돈 냄새에 누구보다 빠른 사람이었다. 그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나는 살림할까? 집안일은 내가 다 할게. 이희경은 그 말이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지금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결국 혼인 신고까지 했다. 축하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둘은 서로를 축하했다. 이제 진짜 부부야.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이희경은 아직 몰랐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이희경이 아침마다 나가 미용실 자리를 알아보며 돈을 벌려고 뛰면 민용길은 집에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어놓으며 말했다. 자기야, 고생했어. 그 말 한마디에 이희경은 무너졌다. 누군가 자기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이 너무 오랜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행복은 둘만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유지된 착각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두 사람을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착각은 가장 먼저 민용길에게서 깨졌다. 어느 날 민용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고객님, 금융감독원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비정상 금융거래가 감지되었습니다. 민용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용길은 겁이 많은 사람이다. 겁이 많아서 남을 먼저 버리는 사람이었고 겁이 많아서 거짓말로 인생을 꾸려온 사람이었다. 지금 고객님 명의로 대출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고객님의 자산을 안전계좌로 임시 이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민용길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지금 통화를 끊으시면 범죄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공범. 그 단어는 민용길에게 가장 무서운 단어였다. 그는 상대가 시키는 대로 앱을 설치했다. 보안 앱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었다. 처음에는 10만원, 그 다음은 100만원, 그리고 300만원, 500만원. 금액은 점점 커졌다. 상대는 계속 말했다. 잘하셨습니다, 고객님. 이제 큰 금액도 가능합니다. 민용길은 칭찬에 약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민용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가 멈췄을 때는 이미 모든 돈이 사라진 뒤였다. 이상하게도 마지막 결론은 하나였다. 누군가 자기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이 너무 오랜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행복은 둘만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유지된 착각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두 사람을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착각은 가장 먼저 민용길에게서 깨졌다. 어느 날 민용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고객님, 금융감독원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비정상 금융거래가 감지되었습니다. 민용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용길은 겁이 많은 사람이다. 겁이 많아서 남을 먼저 버리는 사람이었고, 겁이 많아서 거짓말로 인생을 꾸려온 사람이었다. 지금 고객님 명의로 대출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고객님의 자산을 안전계좌로 임시 이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민용길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지금 통화를 끊으시면 범죄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객님. 이제 큰 금액도 가능합니다. 민용길은 칭찬에 약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민용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가 멈췄을 때는 이미 모든 돈이 사라진 뒤였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은 민용길이 아니라 이희경이었다. 온정시장은 여전히 평소처럼 시끄러웠지만 그 소음 속에는 이전과 다른 공기가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장사를 하면서도 슬쩍슬쩍 서로의 얼굴을 살폈다. 누군가 말을 꺼내면 곧바로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를 이어받았다. 들었어? 뭐? 공정한네 말이야. 한 상인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동생 때문에 난리 났다던데. 그거 진짜야? 글쎄. 근데 애가 요즘 사람 얼굴도 못 본다던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시장 골목 끝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왔다. 공대안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었다. 누가 쳐다보는지, 누가 이야기하는지 알 것 같았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하. 그 소리가 자신을 향한 것 같았다. 공대안의 발걸음이 멈췄다. 나 때문인가? 그는 고개를 더 숙였다.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저애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공대안의 숨이 점점 가빠졌다. 아,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그의 발은 이미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그는 결국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거의 도망치듯 집으로 향했다. 집안. 공정아는 창가에 서 있었다. 문이 급하게 열리는 소리가 났다. 대안아. 공대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쿵. 공정아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 후 공정안이 들어왔다. 대안이 왔어? 공정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또 그래? 응. 공정아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공대안의 방문 앞에 섰다. 대안아. 대답이 없었다. 형이야. 잠시 후 안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다 알아. 공정안의 표정이 굳었다. 누가 뭐라고 했어? 웃었어. 공대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보고 웃었어. 공정아는 눈을 감았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저 문 앞에 기대며 말했다. 대안아.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공정안이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나가자. 방 안이 조용해졌다. 공대안이 문 너머에서 물었다. 어디로? 다른 동네. 공대안의 숨소리가 멈춘 듯 했다. 공정아는 다시 말했다.
여기 떠나자. 한편 양씨 집. 양선출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양동숙과 양동익도 함께 있었다. 탁자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양선출이 천천히 말했다. 준비됐냐? 양동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양동익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다. 1억. 양동익이 말했다. 정확히 준비됐습니다. 양선출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이제 오기만 하면 된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문으로 향했다. 양동숙이 천천히 일어났다. 문을 열자 민용길이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들어가도 되나? 양동숙은 아무 말 없이 비켜섰다. 민용길은 거실로 들어왔다. 그는 탁자 위 서류를 보고 멈췄다. 그게 뭐야? 양동익이 말했다. 위자료. 민용길의 눈이 흔들렸다. 뭐? 양선출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가 줄 돈이다. 민용길의 얼굴이 굳었다. 장난하지 마. 양선출이 탁자를 쾅 치며 말했다. 장난? 그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 요구 못해. 민용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러니까? 양동숙이 차갑게 말했다. 이혼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민용길이 웃었다. 그래서? 양동익이 봉투를 밀었다. 여기 1억. 민용길의 눈이 커졌다. 미쳤어? 양선출이 낮게 말했다. 아니, 정상이다. 그 시각 온정시장 끝 카페. 양현빈은 혼자 앉아 있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그는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었다. 공주아의 이름이 떠 있었다. 하지만 전화는 걸리지 않았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공주아였다. 양현빈의 눈이 흔들렸다. 주아야. 공주아는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걸어왔다. 왜 불렀어? 양현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냥 보고 싶어서. 공주아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표정을 정리했다. 나 바빠. 양현빈이 말했다. 알아. 그래도. 그는 말을 멈췄다. 잠시 후 조용히 말했다.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공주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짜야? 가족 때문에 그런 거야? 공주아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응. 양현빈이 웃었다. 억지 웃음이었다. 그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잠시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이제 안 물어볼게. 공주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양현빈이 돌아섰다. 그 순간 공주아의 손이 살짝 떨렸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공정한 집. 공정아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공정아가 물었다. 진짜 가려고? 응. 공정아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대안이 괜찮아질까? 공정아니 말했다. 여기서는 안 돼. 잠시 후 방 문이 열렸다. 공대안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형. 공정아니 돌아봤다. 나. 공대안의 눈이 흔들렸다. 도망가는 거야? 공정아는 잠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했다. 아니, 살러 가는 거야. 공대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다음 날 온정시장. 이사 트럭이 골목에 서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진짜 가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공정아니 마지막 짐을 들고 나왔다. 그때 누군가 걸어왔다. 양현빈이었다. 그는 트럭 앞에 멈췄다. 형. 공정아니 그를 봤다. 현빈아. 양현빈이 말했다. 가요? 공정아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정적. 양현빈이 말했다. 대안이 내가 볼게요. 공정아의 눈이 흔들렸다. 뭐? 양현빈이 말했다. 도망가게 하지 마요. 잠시 침묵. 공정아니 말했다. 현빈아. 양현빈이 말했다. 형. 도망치면
그의 눈이 흔들렸다. 평생 도망쳐야 돼요. 온정시장 골목이 조용해졌다. 공정한의 손에 들려있던 박스가 천천히 내려왔다. 그때 멀리서 공주아가 뛰어오고 있었다. 잠깐. 모두가 돌아봤다. 공주아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가지마. 공정한의 눈이 흔들렸다. 주아야. 공주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도망가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기 아무것도 안 바뀌어. 온정시장 골목이 조용해졌다. 공대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처음으로 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위잉.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뭐야? 경찰차가 시장 앞에 멈췄다. 그리고 한 경찰이 말했다. 민용길 씨 맞습니까? 온정시장 공기가 멈췄다. 민용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좋습니다. 온정시장 민용길 체포 소문의 진실 공대한 변화 중심. 온정시장 골목은 순간 얼어붙었다. 경찰차 사이렌이 멎자 시장의 소음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았다. 경찰 2명이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왔다. 민용길 씨 맞습니까? 경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시장 사람들의 심장은 크게 뛰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뭐야? 왜 경찰이? 민용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경찰이 왜 여기까지? 경찰이 수첩을 꺼냈다. 민용길 씨, 사기 및 공갈 협박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온정시장 사람들의 눈이 커졌다. 사기, 공갈. 양선출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뭐라고 했지? 경찰이 말했다. 현재 고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민용길의 눈이 흔들렸다. 누가? 그 순간 뒤에서 한 사람이 걸어왔다. 제가 했습니다. 모두가 돌아봤다. 양동익이었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동익이가. 민용길이 소리쳤다. 너 미쳤어? 양동익은 차갑게 말했다. 미친 건 당신이지. 양동익은 경찰에게 서류를 건넸다. 여기 증거입니다. 경찰이 서류를 확인했다. 그 안에는 통장 거래 내역, 문자 기록, 녹음 파일 목록이 들어있었다. 민용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거 조작이야. 양동익이 비웃듯 말했다. 조작? 그럼 경찰서 가서 말해.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수군거리던 시장 사람들이 이제는 민용길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돈 뜯어낸 거야? 세상에. 민용길이 주변을 둘러봤다. 그의 눈이 점점 흔들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한을 봤다. 너야? 공정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용길이 소리쳤다. 네가 꾸민 거지. 그 순간 공대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사람들이 놀라서 그를 봤다. 며칠 동안 사람 눈도 못 마주치던 공대안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하세요. 온정시장이 조용해졌다. 민용길이 비웃었다. 너? 공대안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람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더 이상.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시장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공대안은 계속 말했다. 사람들이 저보고 웃는 줄 알았어요. 그의 눈이 젖었다. 근데 아니었어요. 잠시 정적. 공대안이 말했다. 다 당신 때문이었어요. 민용길의 얼굴이 굳었다. 공대안이 말했다. 소문 다 당신이 퍼뜨린 거잖아요. 시장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뭐라고? 민용길이? 경찰이 물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양동익이 말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음성이 흘러나왔다. 소문 하나 퍼지면 사람 인생 끝나는 거야. 그 집 망하는 거 금방이야. 민용길의 목소리였다. 온정시장이 완전히 뒤집혔다. 세상에. 저 인간이. 민용길이 소리쳤다. 꺼.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이 말했다. 민용길 씨,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경찰이 팔을 잡았다. 민용길이 몸부림쳤다. 나. 그는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다 너희 때문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있었다. 경찰차 문이 닫혔다. 쿵. 그리고 차가 천천히 시장을 떠났다. 온정시장에는 이상한 침묵이 남았다.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서 있었다. 한 상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안아. 공대안이 고개를 들었다. 미안하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공대안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공정한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대안아. 공대안이 형을 봤다. 공정한이 말했다. 이제 끝이야. 하지만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아니, 모두가 돌아봤다. 공주아였다. 그녀가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공대안의 눈이 흔들렸다. 공주아가 말했다. 사람들 눈 피하지 마. 잠시 정적. 공대안이 천천히 주변을 봤다.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미안함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온정시장 공기가 바뀌었다. 사람들이 웃었다. 그래. 그래 대안아. 공대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때 조용히 서있던 양현빈이 공주아를 봤다. 주아야. 공주아가 돌아봤다. 양현빈이 말했다. 이제 가족 때문이라는 말. 잠시 멈췄다. 안 해도 되지. 공주아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양현빈이 웃었다. 그럼. 그는 한 걸음 다가갔다. 이제 내가 다시 고백해도 되냐? 온정시장 사람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공주아의 얼굴이 빨개졌다. 잠시 후 그녀가 아주 작게 말했다. 응. 양현빈이 웃었다. 온정시장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짝짝짝. 공대안이 처음으로 크게 웃었다. 그리고 그날 온정시장에는 처음으로 소문이 아니라 웃음이 퍼졌다.